오늘은 구독자님을 위한 주식 강좌 5번째 1년 미만이신 분들에 해당하는 영상이고요. 쌍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쌍봉은 이 그림 주식 개미의 주식 패턴에서 이 자리에 해당합니다. 주가가 큰 상승을 보였고 고점에서의 추세의 변화를 알리는 패턴, 쌍봉 패턴입니다. 주가가 큰 상승을 보이고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고점의 봉우리가 2개를 형성하고 그 이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캔들 패턴, 쌍봉 패턴입니다. 쌍봉 패턴은 이중천정이라고도 말하고 M자형 패턴이라고도 그럽니다. 이와 같은 그림에서 이 밑에 저점을 이은 선을 우리는 추세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점이 점점점 상승하고 있으니까 주식은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죠. 추세선. 그런데 어느 고점에서는 고점을 형성하고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고점에서 그렇게 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 마치 영어의 알파벳 M자의 모양을 한다라고 해서 M자형 패턴이라고도 그럽니다. 여기가 톱니바퀴 모양을 한 것이 주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쌍봉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200%, 300% 상당한 고점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꼭 기억해 둬야 할 중요한 패턴의 모습이죠. 2개의 산봉우리가 만들어진 쌍봉 그림인데요. 2차례나 동일한 가격선에서 저항을 받아 이렇게 A점, C점에서 저항을 받아 내려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하락 모양입니다. 2번째 봉우리에서의 거래량은 첫 번째 봉우리에 비해 적은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 주가에서 이 주가의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B점에서의 거래량은 A점에서의 거래량하고 비슷하거나 적고 다시금 C점까지는 약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A점의 주가에 도달하지만 이 시점에서의 거래량은 A점에서의 거래량보다는 반드시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 B점의 주가까지 밀리고 그 밑에를 하향하게 되면 이 D쪽에서의 거래량은 더욱더 증가하면서 폭락이 나올 수가 있지요. 2번째 봉우리에서의 거래량은 첫 번째 봉우리에 비해 적은 것이 보통입니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기간은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서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또 고점에서의 이 B점까지의 가격은 30% 이상 하락하여야 쌍봉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쌍봉은 보통 작전주 등에서 많이 사용되거나 또는 큰 폭의 상승, 주가의 천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군가의 세력은 주가를 이와 같이 슬금슬금 크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 A 주가에 도달하면서 점차 물량을 누군가에게 넘기기 시작하지요. 보통 A점에서는 큰 호재의 기사 등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면 세력들은 완전한 물량을 다 털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B점으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거나 다소 A 상황과의 거래량이 유사할 수도 있고요. 이제 나머지 털지 못한 물량을 이 C점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어 고까지 끌어올리지만 A점에서의 누군가가 큰 이 물량으로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위 설거지 모양의 주가를 형성하고 가파르게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쌍봉의 형태를 이루는 형성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고요. A점 부근에서부터 서서히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히 물량을 누군 개인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고 다시 C점에서 물량을 완전히 넘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쌍봉 형성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예를 보게 되면 A점에서의 주가에서의 거래량이 가장 많으며 B점 주가에서의 거래량은 A점 주가의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으며 이전에 형성된 지지선이나 밑에서 올라오는 이동평균선 등에서 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의 가로선을 우리는 넥라인, 네크라인 또는 목선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 B점의 주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재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A보다는 적은 C점 부근까지 상승을 시도하나 A점의 강한 저항으로 재차 되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쌍봉의 패턴 모습이죠. 이것은 다소 앞전의 그림과는 다소 변형된 쌍봉 패턴의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이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보다 다소 높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중천정형, 즉 쌍봉의 두 번째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최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페이크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의 거래량은 다소 적습니다. 이 아랫부분의 이 빨간색의 그림이 거래량을 보이게 있는데요. A점까지의 주가는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A점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B점에서의 거래량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으로 그림이 나타났는데 A점의 거래량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 C점까지의 거래량은 어쨌거나 A점보다는 많이 적은 모습의 거래량을 보이고요. 그리고 A에서 B까지의 주가의 하락의 기울기보다는 C에서 이 떨어지는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유는요. 여기 이 시점에서의 주가의 가격은 설거지이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죠. 따라서 가파른 하락으로 뾰족한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에 비해 뾰족한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M자형, 이중천정형, 그리고 쌍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을 해볼게요. 저점과 저점, 이것을 이은 선이 우리는 상승 추세선. 그런데 이곳에서의 주가의 하락이 이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던 주가가 상황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상승 추세선을 뚫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넥라인에 B점의 주가에 도달하게 되면 잠시 거래량이 줄면서 반등을 하지만 이 상승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B점의 주가를 하향하게 되면 여기서는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의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이곳에서는 투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이 넥라인을 하향하게 되면 주가가 거래량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데 이 넥라인의 가격 D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줄줄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쌍봉의 패턴이 완성되는 것이죠. 처음에 거래량을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점의 주가 조정, 다시 설거지의 주가, 이것은 다소 이 최고점보다 같거나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다시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 요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상승하고 줄줄줄 주가는 하락하게 돼서 M자형 쌍봉형을 완성한다. 그렇게 초보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곳에 내려가게 되면요. 이것을 넥라인 또는 목선 또는 기준선이라고도 합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수평선으로 시세의 균형을 의미를 갖는 선이다. 이 넥라인 하방 경직의 자리. 하지만 가치성장주에서는 이곳에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를 지지를 받고 우상향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 가치성장주. 그렇지 않은 작전주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쌍봉에서의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이룬 다음에 우리는 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매도 타이밍은 요 빨간 선이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21선입니다. 검정선의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최고점의 주가를 형성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고 두 번째 봉우리에서 캔들이 몸통 데드, 즉 캔들이 5일선을 뚫고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는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 일적에 우리는 일부 내지 전량 매도해야 할 가장 최적의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는 매도 타이밍은 5일 주가이동평균선이 꺾여야 되죠. 상승, 하락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가 낮은 곳에서 팔기 때문에 최적의 매도 타이밍은 아니죠. 하지만 좀 더 고점에 매도하기 위한 방법은 이 쌍봉존에서 캔들이 5일선을 데드 크로스 줄 때 매도 타이밍으로 사용합니다. 5일선은 5일간의 평균선이므로 주가가 하락에 의해 꺾이게 되므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초보분들을 위해서 골든 크로스 또는 데드 크로스가 뭐냐? 골든 크로스는 여기에 5일선이 있으면 만약에 캔들이 그 5일선을 뚫고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 또는 5일선, 21선 등이 61선 등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갈 때를 골든 크로스다라고 하고 데드 크로스는 이와 같이 캔들이 5일선 또는 21선을 위에서 아래로 주가가 떨어질 때 몸통으로 선을 통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몸통 데드 크로스, 위험한 캔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에 의해 꺾이게 돼서 여기 있죠. 데드 크로스는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올 때를 우리는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고점에서 상당히 200% 또는 200% 이상에서의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캔들이 5일선을 이렇게 몸통으로 뚫고 내려가면 최소한 5일 정도 3일 이상은 반드시 주가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일부 내지는 전량 절반 정도를 익절하시고 다시 매수 지점을 찾는 것이 좋다. 저는 의견을 내봅니다. 그런데 보통 페이크성의 이중천정형의 속임형도 있습니다. 초기에 가치성장주들이 이런 페이크에 당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파란 선은 저점과 저점을 이은 상승 추세선이고요.
이곳에서 마치 주가가 상승을 A점까지 상승하고 그리고 주가 조정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다소 줄어들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그 그림은 약간 잘못됐고요. 그리고 상승하면서 큰 거래량으로 동반되면서 이 전고점 A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이곳 넥라인까지 B점 이 정도까지가 내려옵니다. 다시 큰 폭의 거래량을 거래량이 대단히 증가하면서 이 시점을 돌파하게 돼서 지속 성장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의 최근 영상을 보게 되면 RF택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그래서 상승이 됐고요.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눌림자리라고 하죠. 또는 넥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며칠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다시금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넥라인 이쪽 고점 자리를 지지선으로 이렇게 가격 조정이 형성이 되고 다시 큰 거래량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고 다시 적은 거래량으로 이곳 적은 거래량으로 넥라인 부근까지 오고 다시 큰 거래량으로 이곳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이와 같은 모습은 매드팩토에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거래량으로 이와 같은 것은 여기에서 이미 리딩자, 선도자, 그리고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량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요. 가격 조정도 대단히 적지요. 이곳의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라인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우리 좀 전에 보았던 그림으로 봐서는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기준선, 하반 경직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큰 거래량으로 완전히 물량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 신고가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성장주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페이크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기술적 분석으로 할 때는 기본적인 기업을 분석하고 거래량도 함께 더불어서 차트 기업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유용한 부분이 많으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페이크성이 너무나 많아 판단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은 기업의 연구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산을 보지 않고 등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30% 이내, 기업 분석은 70% 이상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브람 링컨의 다음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라는 말이 참 좋은 글귀 같습니다. 이로써 쌍봉은 최소한 현 추세를 변화되고 고점에서 나타나는 패턴, 이것은 만약 작전주나 테마주, 기업의 가치가 형성되지 않고 주가만 오른 상황에서 고점에서 이와 같은 M자형 이중천정형의 모습, 쌍봉이 나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최초의 가격으로 회귀하기 때문이죠. 꼭 숙지하셔서 1년 미만 얼마 주식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이 꼭 익혀두어야 될 패턴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